사흘이 지났을 때 이르나는 여전히 레이의 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처음 이틀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사흘째부터 이르나는 달라졌다. 그녀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레이는 패턴이 있었다. 아침 6시에 혼자 일어나며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물을 떠다 세수를 했다. 7시가 되면 교관이 왔는데 노크 없이 문을 열 때도 있었고 레이는 그것에 익숙한 것처럼 반응했다. 놀라지도 항의하지도 않았다. 오전 수업은 2시간 동안 검술이었다. 이르나는 창밖으로 훈련장을 내려다봤을 때 교관은 가르치지 않았고 그냥 서 있었다. 레이는 혼자 검을 휘둘렀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났으며 한 번도 교관을 쳐다보지 않았다.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구나. 처음부터. 오후 수업은 1시간 동안 서책이었다. 레이는 교관이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책을 덮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것이었다. 저녁은 혼자 먹었다. 하인이 광주리를 두고 가면 레이는 그것을 꺼내 먹었고 확인하지도 맛있냐 없냐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먹었다. 밤은 일찍 왔다. 레이는 불을 일찍 껐지만 잠은 늦게 들었다. 이르나는 레이의 숨소리로 알 수 있었는데 규칙적으로 변하는데 1시간은 걸렸다. 이 아이는 밤을 무서워하는구나.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혼자라는 게 무서운 것이었다. 이르나는 그 패턴들을 머릿속에 쌓았다. 전생에서 이걸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하는 후회가 올라왔지만 길지 않았다. 이르나는 빠르게 생각을 접었다. 지금 알면 된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을 때 레이가 수업을 나가기 전 문 앞에서 멈췄다. 오늘 조심해. 레이는 그 말만 하고 나갔다. 이르나는 닫히는 문을 바라봤다. 조심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이유도 없었지만 레이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이르나는 창밖으로 레이가 훈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고 작은 뒷모습이었다. 그 후 방 안을 둘러봤으며 자신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했다. 침대 옆 바닥에 머리카락이 한 올 있었고 창가에 앉았던 자리에 치맛자락 먼지 자국이 있었으며 책상 위 책 하나 살짝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어제 이르나가 펼쳐봤던 것이었다. 이르나는 책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머리카락을 집었지만 치맛자락 자국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가볍고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의 발소리였다. 이르나는 바로 움직였고 침대 쪽으로 이동해 바닥에 엎드렸으며 침대 밑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먼지가 코를 찔렀고 이르나는 숨을 참았다. 문이 열렸고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르나는 그 발을 바라봤다. 시녀화였는데 낡지 않았고 깨끗하게 관리된 신발이었다. 황실 소속 하급 시녀치고는 너무 단정했다. 발소리가 방 안을 돌기 시작했고 빗자루 소리가 났지만 리듬이 이상했다. 청소하는 사람의 리듬이 아니었다. 멈추고 이동하고 다시 멈추고. 발소리가 책상 쪽으로 갔고 멈췄다. 무언가를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다시 이동했다. 창가 쪽으로 멈췄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침대 바로 앞에서 멈췄다. 이르나는 숨을 죽였다. 빗자루가 침대 밑을 천천히 꼼꼼하게 쓸기 시작했다. 빗자루 끝이 이르나 쪽으로 밀려왔고 이르나는 치맛자락을 끌어당겼으며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빗자루가 멈췄다. 1초, 2초. 이르나의 심장이 귀에서 울렸다. 여자가 허리를 굽혔다. 침대 밑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었고 빗자루가 걸린 것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각도에서 얼굴이 반쪽 보였다. 측면이었고 빛이 비스듬하게 닿은 얼굴의 반쪽이었다. 단정한 머리, 평범해 보이는 윤곽.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감정이 없는 눈이었다. 보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눈. 이르나의 등이 서늘해졌다. 리제. 전생에서 봤던 얼굴이었다. 황실 소속 시녀였지만 실제로는 카렌 후작가의 정보원이었다.
겉으로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했지만 실제로는 황실 곳곳에 눈과 귀였다. 전생에서 이르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고 리제가 넘긴 정보가 몇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도. 카렌 후작. 황실에서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이자 레이를 제거하려는 파벌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전생에서 레이가 황태자가 된 후 가장 먼저 숙청한 이름이었다. 레이는 그 가문을 사흘 만에 무너뜨렸는데 그 정도의 증오가 여기서 시작됐구나. 이 방에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리제의 시선이 침대 밑 어둠을 스쳤다. 이르나는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몸을 밀었다. 어둠 속 가장 깊은 곳이었다. 리제의 시선이 그 방향에서 1초 동안 멈췄다. 그리고 빗자루가 다시 움직였다. 이르나의 치마 끝이 빗자루에 닿았다가 지나갔다. 리제는 멈추지 않았다. 모른 척이었다. 발소리가 침대에서 멀어졌고 방 안을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이르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치맛자락에 먼지가 붙어 있었다. 이르나는 침대 앞 바닥을 내려다봤다. 빗자루가 쓸고 지나간 자리, 옷자락이 닿았다. 리제는 느꼈을 것이다. 분명히. 하지만 모른 척하고 나갔다. 왜? 이르나는 생각했다. 리제는 영리했고 전생에서도 그랬다. 직접적인 증거를 들고 보고하는 방식을 쓰지 않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후작에게 전달하면 후작이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리제는 오늘 본 것을 카렌 후작에게 전달할 것이고 레이의 방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카렌 후작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었다. 직접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었고 항상 규정을 이용했으며 법도를 이용했고 다른 사람을 앞에 세웠다. 신원 없는 외부인은 황실에 머물 수 없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이르나는 창밖을 봤다. 훈련장에서 레이가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레이가 돌아온 건 오후였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이르나의 표정을 봤고 멈췄다. 왔었어? 레이는 방 안으로 들어왔고 문을 닫았다. 숨었어? 봤어? 얼굴은 살짝. 레이는 창가로 걸어갔고 창밖을 봤다. 이르나는 레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레이? 아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알고 있었던 거야? 레이는 잠시 침묵했다. 가끔 와. 청소한다고. 근데 청소가 아니야. 언제부터? 오래됐어. 담담한 목소리였다. 이르나는 더 묻지 않았다. 레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레이? 곧 사람들이 올 것 같아. 나를 내보내려고. 레이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무섭지 않아? 익숙해. 짧은 대답이었다. 겁이 없는 게 아니었고 겁을 느끼는 것조차 포기한 것이었다. 이르나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10살짜리가 감시 익숙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레이? 방법 찾을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방법. 레이가 돌아봤다. 있어? 생각해 볼게. 레이는 이르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이 됐을 때 하인이 광주리를 두고 갔다. 레이는 빵을 꺼내 먹었고 이르나도 받아들었다. 딱딱했고 맛이 없었다. 항상 이래? 다른 건 없어? 가끔 스프. 근데 식어. 이르나는 빵을 내려다봤다. 전생에서 몰랐다. 레이가 황태자가 됐을 때, 황제가 됐을 때 그는 항상 화려한 식탁 앞에 있었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르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레이가 이르나를 봤다. 당연하지 않아? 아니야. 레이는 잠시 빵을 내려다봤다. 당연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지금은 그래. 하지만 나중엔 달라질 거야. 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르나도 더 말하지 않았다.
나중엔 달라진다고 했지만 전생에서도 달라지긴 했다. 레이는 황제가 됐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것이 달라진 게 맞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었다. 밤이 됐을 때 불을 껐고 레이는 바닥에 누웠으며 이르나는 침대에 누웠다. 이르나는 어둠 속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리제는 오늘 본 것을 전달했을 것이고 치마 끝이 스쳤다는 것,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렸을 것이다. 카렌 후작은 그곳으로 움직일 것이었고 직접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규정을 이용할 것이었다. 신원 없는 외부인은 황실에 머물 수 없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방법은 하나였다. 시녀. 레이의 시녀로 등록되면 규정 안에 들어온다. 카렌 후작에 쓸 수 있는 칼이 없어진다. 내일 아침 레이에게 말하고 총무부에. 바닥에서 소리가 났다. 이르나는 몸을 일으켰다. 레이가 일어나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옷을 집어들었다. 레이? 대답이 없었다. 레이는 옷을 걸쳤고 신발을 신었다. 레이, 어디 가? 총무부. 이르나는 숨이 멎었다. 지금 밤인데? 야간 당직 있어. 레이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레이!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 문 손잡이를 잡았다. 이르나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혼자 가려고? 레이가 멈췄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누나가 올 거야? 이르나는 레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10살짜리가 한밤중에 혼자 총무부로 가려고 한다. 무엇을 하려는 건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르나는 알았다. 레이가 먼저 움직이려는 것이었다. 이르나가 방법을 찾겠다고 했을 때 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던 것이다. 같이 가. 이르나가 말했다. 레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빨리 와. 복도는 어두웠고 횃불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다. 흔들리는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레이가 앞장섰고 이르나는 그 뒤를 따랐다. 한밤중의 궁전은 낮과 달랐다. 조용했고 인기척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르나는 레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레이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장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을 알기라도 하는 걸까? 두 사람의 발소리가 어두운 복도에 울렸다.